혹시 이런 생각 진짜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나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꼭 나만 어딘가 삐걱거리는 것 같은 느낌?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유독 나만 너무 예민하고 힘든 것 같아서 혹시 내가 고장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선 꼭 이런 말들이 들려오죠.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왜 그렇게 모든 일에 예민하게 구니?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봐. 이런 조언 아닌 조언들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게 여러분이 고장나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담기엔 이 세상의 정상이라는 기준이 너무 좁았던 거라면요. 과학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평범함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큰 착각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인구의 약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요, 감각철의 민감성이라는 특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1번 화질 SD급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초고화질 4K UHD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작은 떨림, 심지어 공기의 흐름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느끼는 거예요. 이러니까 에너지가 남들보다 훨씬 빨리 닳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이걸 뇌가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어떤 사람들의 뇌는 막 시끌벅적한 파티나 새로운 자극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연료를 팡팡 터뜨리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처럼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의 뇌는 조용한 곳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연료를 은은하게 데우면서 충전이 돼요. 따뜻한 벽난로처럼요. 이건 그냥 신경학적인 차이일 뿐이지 어느 한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신경학적인 차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여러분만의 고유한 뇌, 운영체제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붙여왔던 그 낡은 꼬리표들을 싹 다 떼어버리고 이런 과학적인 언어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 아니라 나는 정보를 깊이 처리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비사교적이야가 아니라 나는 의미 있는 관대를 선택적으로 맺는 사람일 뿐이야. 예민하다가 아니라 세상을 감지하는 안테나가 고도로 발달했다. 라고요.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 세대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정해준 길을 정말 열심히 따라왔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스펙 쌓으려고, 남들 다 하는 인턴십, 대외활동 하나라도 놓칠까봐 청춘을 다 바쳤죠. 그렇게만 하면 안정적인 미래가 약속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왜 트랙 위를 미친 듯이 달렸는데 내 주변 풍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을까요? 왜 아직도 진짜 내 인생은 시작조차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절대 여러분의 기분 탓이나 누가 말하는 그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이 차가운 데이터가 딱 증명하고 있잖아요. 표 리서치 센터 자료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더 가난하게 사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당신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인 현실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세대가 집단적으로 겪는 그 지독한 심리적 고통의 정체, 인지 부조화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귀에 못이 박이 들어오고 들었던 사회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도 않는 계층 사다리 앞에서 좌절하죠. 바로 이 거대한 믿음과 차가운 현실의 충돌, 이 지독한 배신감과 혼란.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대한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의 정확한 심리학적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번아웃, 무기력함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나 소위 말하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깨져버린 사회적 약속과 감당 불가능한 기대치라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인 한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 세상의 약속이 잘못됐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의 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기술이었을 수 있다는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 주변 환경이 너무 혼란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하면 아이의 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배워요. 그게 바로 아무도 믿지 말고 나 혼자 해결하자는 거죠. 그게 그땐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 생존 전략은 과잉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순간에도 차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한때는 나를 살렸던 그 단단한 갑옷이 이제는 나를 외롭게 만드는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릴 때 나이에 비해 참 성숙하다. 어쩜 저렇게 책임감이 강할까 칭찬받던 아이가 사실은 기댈 곳이 없어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놀랍게도 나를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 세우는 경계랑 나를 고립시키는 벽을 구분하는 거죠. 건강한 경계는 나를 잘 알 때 생겨나고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평화롭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쌓아 올린 벽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모두를 막아버리고 결국 나 자신을 외로운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생산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쓸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단 한 번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세상에 적응하고 나를 증명하느라 지쳐버린 당신, 쉴 때에도 당신의 가치는 단 1g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기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평생을 세상에 맞춰 적응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는 더 이상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해왔으니까요. 진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더 나은 나를 위한 건강한 적응인가요? 아니면 또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린 안전한 도피인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될 겁니다.